기둥나무가 부식되고 벽체는 갈라져 있고 이렇게 낡아가고 있는 한옥들 네. 참 위험에 취약한 곳이잖아요. 붕괴 위험도 있고 네.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서울시가 아주 반가운 소식을 내놨습니다. 수리 범위를 확대해서 노후화에 따른 공사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최근에 강원도 산불을 비롯해서 전국 여기저기 참 불 소식이 많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네, 최근에 강원도 산불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비교적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네.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정부가 정한 국민안전주간인 만큼 대참사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기억하고 대비하는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우리 시민들도 세월호 광장, 광화문광장에 10,000명이 넘게 모여서 네. 세월호 참사의 완벽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예, 정부도 그런 시민들의 마음에 꼭 화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항상 이 민생에 꼭 필요한 주제만을 골라서 연구하는 TV민생연구소.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국민 안전입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시작해보죠.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여기는 TV민생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을들의 반란 네. 이제 좀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저희들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TBS 앱을 전화기에 설치를 하셨다면 TBS 앱으로도 볼 수 있고요. 케이블 채널을 막 찾아서 TBS가 나오면 거기로도 볼 수 있고요. 예. 또 유튜브 채널 검색하셔서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이야기 실시간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예, 제가 요즘 아무튼간 억울한 시민들의 집회 현장이나 행사장에 가보면 네. TV민생연구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오, 네. 그리고 이런 주제 저런 주제 다뤄달라는 제안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제대로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 예. 안내드린 대로 국민안전 그리고 특히 소방관님들의 민생 문제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소방관님들 응원하면서 그들의 처우 민생 문제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스튜디오 또 한번 모셨습니다. 예, 서울시립대 이영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교수님 소방안전 전문가로 제가 모셨는데 네. 일단은 좀 이따가 어떤 걸 주로 연구하시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강원도 산불 네. 대비 잘했나요? 대응도 잘했나요? 네. 저는 입구에 조금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초기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가 야간이고 네. 강풍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 이런 이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튿날 이제 소방력이 집중된 부분들 또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그 관에서도 또 많은 진압 활동 이런 것들이 집중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이런 산불 화재가 하루 만에 대부분 불길을 잡았고요. 또 이제 완진이 됐던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요. 상당히 잘 진압된 좋은 사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점수를 준다면 네, 한 교수님. 90점 정도? 지금 오늘 대본에 없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더 생생합니다. 저도 대본 없는 거 하나만 여쭤볼래요. 여기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후하게 주신 거 아니면 정말 냉정히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비판할 거 아주 세게 해버리거든요, 아예.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전에 여러 가지 사례들, 산불 사례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이런 분이 진압이 되기 쉽지 않거든요. 우선 그래서 이제 높은 점수를 드렸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부분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고쳐나갈 수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교수님 있겠죠. 혹시 90점. 예.
예. 원래 소방관이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소방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 그게 궁금했어요. 그럼 여기서 네. 소방방재학과 교수시잖아요. 네. 90점 주셨는데 아마 저는 한 8, 90점 정도 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저보다 후하게 주셨는데 소방방재학이라는 학문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많이 듣긴 들었어요, 시민들이. 예. 네, 뭐 소방방재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소방 화재 안전에 관련된 소방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이제 이런 소방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재난안전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회 안전적인 분야 이런 부분들을 고르게 또 넓은 범위로 확장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정책, 제도들을 연구하고 또 배우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네. 연구님 들으셨죠? 예. 소방학과가 아니에요.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 그러니까 소방을 넘어 방재까지. 재난을 미리 예, 방지한다. 미리 방지하고 네네.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네. 정말 귀한 학문입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90점을 주셨는데 나머지 모자란 10점 채울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서울시립대에서도 이렇게 소방방재학을 배우긴 하지만 우리 소방관 분들은 어디서 이렇게 소방과 관련된 기술들을 배울까요? 어딜까요? 글쎄요? 네. 소방서 안에서 그러게요, 어디 생각해보니까. 비밀 기지 이런 게 있나요? 경찰대, 육사는 있지만 소방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소방대학교. 맞습니다. 옛날 철도대학, 세무대학은 있었지만 소방대학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맹수지 연구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관들의 학교 어디인지 직접 보시죠. 맹수지 연구원. 가장 빨리 벗어나야 할 화재와 안전사고 현장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강원 산불 때도 그랬죠. 바로 소방관들인데요.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을 교육하는 소방학교에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교육과 특수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예비 소방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문상인 생활지도관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이곳 소방학교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서울소방학교는 서울시의 재난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교육 훈련 시설로서요. 예비 소방 공무원 및 재직 중인 소방 공무원에 대한 소방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그리고 긴급구조 지원기관 등 재난 실무자에 대해서 시민수사학 교육도 이루어지는 안전관련 전문 교육 훈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곳에서 예비 소방관들이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예비 소방관 즉 신규 임용자 과정으로서요. 24주 즉 6개월 동안 합숙 교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소방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 그리고 응급처치 등 교육 훈련을 받음으로써 현장 실무의 기본적인 제반 요건을 갖추는 교육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곳에서 활발하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소방관 한 분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교육을 한창 받고 계실 텐데요. 어떤 훈련이 가장 힘든가요? 아직 교육 절반밖에 받지 않았는데 화재 진압 교육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불을 끄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보니까 각종 무거운 장비를 맨 상태로 구보도 해야 하고 교육도 들어야 돼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금 소방학교가 끝나고 나면 소방관이 되시는 건데요.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교육에 들어오기 전에는 단순히 불을 끄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에 들어와 보니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어떤 상황,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 간에 그 적재적소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적인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멋진 말씀이셨는데요. 그런 전문적인 소방관 꼭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재 출동, 구조 출동, 구급 출동의 골든타임은요, 4분에서 6분이라고 합니다. 분초를 다투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힘쓰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도요, 길을 가다가 구급차나 소방차가 보이면요, 바로 길을 터주는 등 시민의식을 갖춰야겠죠. 지금까지 서울소방학교에서 맹수지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네. 서울 소방학교를 직접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은평구에 지금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에 최신 시설로 네. 이렇게 소방관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참 뜻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채팅을 계속 보는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소방관분들 지방직 공무원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지방직 공무원으로 네. 돼 있는데 네. 국가직 전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반대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이번 산불 사태를 거치면서 더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징군돼야 된다. 예.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이제 이건 팩트니까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래서 교수님, 저희가 네. 그 강원도 산불 이후에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된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네. 직접 우리 소방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먼저 듣고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눈으로 많이 보는 거죠. 이 사람만 한 명 더 있었으면 살릴 수도 있는 이 목숨이 이게 속절없이 죽어가는 걸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분 변화라고 한다거나 국가직이 되면 어떤 분들은 뭐 소방관이 처우가 좀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처우가 나아지는 건 별로 생각을 못 해본 거고요. 이제 우선 이해하기 편하게 인원을 좀 국가가 책임을 지니까 인원도 좀 그 우리 법적 소방력 기준에 맞게 인원도 좀 들어오고 장비도 좀 갖춰진다. 또 통제 지휘 계통의 일원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만큼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안전 마인드 위에서 다른 재난에 대한 접근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후진국형 재난이라든가 정말 안타까운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을 때 펌프차 운전원을 했어요. 화재 출동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뭐 많이 타봤자 한 3명이 탄 것 같아요. 기관사 1명에 불을 끄는 경방요원 2명. 많이 타보면 3명 됐거든요. 거기서 근무할 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제발 인원에 맞는 이게 5명을 타야 딱 맞거든요. 기관사 1명에 불 끄는 인원 5명. 그 인원을 타고 출동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서울에 넘어왔는데 여기서 펌프차를 똑같이 탔는데 5명이 딱 타는 거예요.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기뻤어요. 정말로. 아,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졌구나. 왜 그렇게 기뻤을까? 그게 인원이 많다는 게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될까? 이게 다 동료들이 힘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현장에 출동을 해 나갔을 때 그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긴장감. 현장이 어떻게 됐을까? 불은 클까? 사고가 뭐 굉장히 컸을까? 어떻게 대처하지? 아,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 어떻게 좀 더 신속하게 가야 되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고. 소방차에 4명이나 5명 기준을 정해놓은 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한 명이 이제 기관하고 장비 같은 거 다 지원하고 뭐 펌프 돌려주고 이제 2명이 인명 구조하고 한두 명이 나머지 엄호하고 이게 최소한의 소방력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만큼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지금 맞춰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방의 경우엔. 그래서 불 빨리 끄고 인명구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는 거죠. 재산 피해도 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게 그냥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천 화재였거든요. 저는 서울에 근무해서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 지방에 계속 전라북도에 근무하고 있었으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인력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계야. 그런데 내 서울에 와서 근무를 해보니 살릴 수 있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한 인력이나 장비만 있었다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는 경우를 봤어요. 저희는 2인 구급대가 많았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5층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진 사람을 가길래 이거 틀림없이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교대 시간이어서 한 명이 더 퇴근 않고 떨어졌는데 쟤도
퇴근 않고 갈게요. 그래갖고 이 3명이 갔어요. 저희 1급 응급구조사 2분이 한 명이 운전하고 뒤에서 2명이 조치를 빨리 해서 그분이 열흘 후에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오셨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저희 그 동네에선 다 죽거든요. 그 정도 되면. 근데 그렇게 살아서 오니까 이게 한 사람의 힘이구나. 그 한 사람이 더 있는 그것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그 소방차가 막 대규모로 도로를 달렸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감동을 하는 거지? 그게 뭐라고?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고 그 위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행동에 대해서 아, 내가 보호받을 수 있구나. 내 국가로부터 내가 보호를 저렇게 받고 있구나. 그 자체가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국가직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자체에다 뭐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테 누구한테 책임을 주어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안전만큼은 대한민국이랑 국가가 정부가 책임진다. 그게 바로 가장 국가직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한 예. 마음뿐이에요. 제가 저분들한테는. 그리고 우리 인사 또 올리죠.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영 소방관님, 네. 정은혜 소방관님 네. 이름도 외웠습니다. 예.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네. 이게 왜 필요한지 그냥 보통 분들은 그냥 처우 개선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 아니야 하는데요. 그게 결국 우리 모두의 민생과 연관이 그래요. 있네요. 생명과 네. 직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한테 물어보려다가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먼저 우리 소방관님 이야기 듣고 하자고. 국가직 전환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교수님이 소방방작 교수님이시니까 제일 많이 연구하셨을 테니까 한 번만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직화를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네.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라고 해서 이게 그 소방공무원의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력에 관련된 부분을 등한시한다고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예, 다만 이제 이런 아니겠죠. 부분들 관점이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그래서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다 전환을 해야 된다는 쪽은 아닙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이 국가직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소방관의 처우의 개선도 있지만 전 국민이 동일한 우리나라의 영토에 살면 동일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네. 소방력이 이제 균등하게 전국토에 퍼질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이번 산불처럼 화재가 발생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이런 소방력에 신속하고 또 실효성 있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측면에서는 국가직화 전환이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예. 다만 이제 꼭 국가직화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국가직화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고진영 소방관이 말했던 것처럼 국가가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이런 이제 큰 우산 안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직화 전환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간에 많은 것들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이제 예산, 또 소방관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또 이런 처우 개선이라든지 어떤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직화가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소방에 관련된 각 시도 예산들이 지자체의 예산에 포함돼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예. 다른 부분에 쓸 돈이 더 많이 필요하면 소방의 예산이 일부 좀 적게 투입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에이, 참.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국가직화가 돼서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소방에 이런 부분들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된다 그러면 네.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방관의 처우라든지 또 소방력이 전국적으로 잘 고르게 이렇게 이제 퍼질 수 있게끔 배치하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해진다는 이런 이제 그렇죠. 일단 또 말씀드리니까 예. 실제로 지방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우나 안전장비가 차이가 있죠. 예, 국가는 국가직이면 균일할 텐데. 네, 뭐 그럼 이런- 황당하잖아요. 예, 어디는 장비가 좋고 네, 맞습니다. 어디는 처우가 괜찮고 그러니까 어디는 이런 나쁘고. 겁니다. 대형 시도 같은 경우, 서울이라든지 예. 이런 대규모 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소방에 관련된 예산들을 좀 더 많이 챙겨서 한다면 장비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 다른 데도 사실 돈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설적인 부분이나 처우 개선에 사실 돈을 못 쓰는데 만약에 중앙직화가 된다 그러면 네. 이런 부분들을 고르게 안배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갖춰나갈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게 인원 느는데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그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맞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도대체 예, 인원이? 지금 현재 소방에서 추산하고 있는 현재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이 약 17,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부족한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떤 시도에서는 우리 시도의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채우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 다른 공무원도 지금 부족한데 소방 공무원이 이렇게 빨리 많이 뽑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이제 편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대신 이제 국가직화가 되면 전국에 있는 이런 소방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 나갈 때도 단계적으로 계획하에 이런 부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방금 보니까 일본이나 미국보다 한국 소방관님들이 1인당 국민수가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담당해야 되는 인원이 제대로 소방 안전 서비스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1인당 소방 공무원 수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 1,100명 정도, 예. 1,091명 정도를 이제 소방관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780명 정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죠. 근데 아이고. 또 여기에 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 숫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훨씬 적은 소방관분들이 훨씬 더 진압이라든지 구조를 더 잘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진짜 슈퍼히어로네. 작은 인원으로 엄청난 인명을 네. 구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네. 측면으로 네. 본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소방관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잠깐만요. 왜요? 잠깐만. 우리가 그 화재나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 24시간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 분들 이렇게 인력을 너무 많이 확충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잉여 인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 분들이 출동을 안 하면 과연 뭘 하고 지내시는지 소방관들의 24시간을 저희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1분 1초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최대한 안전하게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빨리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재난 현장에 갔을 때 저희가 멈춤 없이 바로 수월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이제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뭐 발차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베란다에서 이제 자살 시도하려고 하셨던 그런 분을 구출했던 그 영상이 SNS에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건물 외벽을 타는 훈련이에요. 저희가 출동 말고도 출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거든요. 훈련도 그 중에 하나고 이런 행정 업무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물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작년에 있었던 청담동 공사장 화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불이 워낙 크게 났었고 또 저희 대원이 다친 일도 있었기 때문에 큰 불이 났을 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고, 저희가 이제 구조에 실패하거나 예를 들어서 사망한
그 요구자분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마음이 되게 아프죠. 이제 기억에 되게 많이 남고 그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은 구조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좀 더 빨리 갔으면은 구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 후유증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어요. 뭐 이제 그 가끔가다 뭐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나면 그 구조해야 될 인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는 저희도 승강기를 이용을 못 하는데 계속 계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도. 뭐 그래도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요구조자가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소방관한테는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요. 뭐 그런 경우 뭐 또 감사하다고 뭐 와가지고 또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뿌듯합니다. 그때 마음은 아,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는구나 보람 느끼고, 그 순간이 많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을 구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방관분들이 화재나 구조 활동 외에도 이렇게 평상시에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계세요. 뭐 훈련도 하시고요, 뭐 행정적인 업무 처리도 하시고 정말 그 바쁘게 사시는데, 그 우리 유튜브 보시는 그 시청자분께서 조강혜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없는데 그러면 국군도 10분의 1로 줄여야 되나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소방관분들 우리의 그 안전을 챙기시느라고 정작 본인들의 민생은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분들의 민생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죠. 처음에 신고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또 의식도 없고 하니까 구급차에 싣고 이제 이송을 하면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이분이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그때부터 정말 심한 욕설을 하고 그 직원들을 때리고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구급대원들이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막고도 이제 병원까지 이송을 했는데, 제일 힘들어했던 건, 저는 지금도 우리 저기 순직한 강연희 대원이 했던 얘기가 아주 생생하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제가 맞아서 맞은 데는 괜찮냐 물어보니까 맞은 건 괜찮은데 그 욕 들은 게 끔찍하다. 귀에 계속 쟁쟁거려서 잊혀지지 않는다. 저희는 옆에서 분명히 봤죠. 그 건 이후에 정말 힘들어했고 그 다음 날부터 괴로워했고, 그게 위험순직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부검을 해보니까 뇌가 좀 약해 있었다. 뇌혈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게 더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 구급대원들을 또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이 뇌출혈이 확률이 더 높다는 건 논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 대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저희는 뭐 저희 소방이나 경찰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소방관들이 이송도 하고 그분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뭔 일을 당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 뭔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응당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죠. 저희가 그것도 보상받지 못한다면 저희도 국민인데 생명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어떻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 그러니까 안 해줄 거야.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누군 밝힐 수 없으니까 너희들을 인정해 줄게. 그게 아니고 안 밝혀졌으니까 너희는 안 되라는 얘기거든요. 강인이 소방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서. 소방관들의 어떤 그 업무 자체를 가치를 인정해 달라. 정신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속으로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해서 이를테면 폭언 폭행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수도 없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조직에서 또 정말 고생했다 했었다 또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었지 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게 고스란히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방공무원들이 고스란히 질병으로 남는 거죠. 그 강연희 대원 같은 경우에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미처 챙겨주지 못했고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미안한 거죠. 그래서 온전히 위험순직이 된다거나 현충원 갈 때까지는 저희 강연희 대원을 저희는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소방공무원들이 뭐 현장에서 순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만은 원인 모르게 또 중증 질환이라고 그래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소송도 하고 개인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소송 중인 소방공무원들이 많아요.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알지 못하는 그 매연을 마시면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출동을 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오는 질병들 그것은 사실 의학적으로도 바뀔 수가 없거든요. 국가적으로 좀 폭넓게 뭔가를 꼭 연관성이나 그런 걸 밝힐 수 없다라면 이 사람들이 소방관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그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줘서 우리 소방관들이 보다 편안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구급 활동을 하다가 인사불성 만취객에게 언어폭력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을 당해서 투병을 하시다가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님. 현재 유족들도 저렇게 동료들도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야 라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발 재심을 해주시고요. 예. 이달 말에 재심의가 있다고 하는데 강소방경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주 숙연해졌는데요. 다시 한번 교수님 진짜 이런 일 없어야 되는데 네. 우리 119 거짓 신고 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폭행 네. 여전한가요? 조금 줄어들었다고 듣긴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뭐 신고, 이런 허위 신고라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또 많이 시민들이 인식도 개선이 됐고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는 이런 통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장난 전화를 했을 때 위치 추적이라든지 네. 어디서 했는지를 정확하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또 처벌 구정도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계몽적인 어떤 줄어들었다.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폭행 다만 이제 피해는, 폭행 피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최근 3년 동안 보면 한
564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주치 중에 폭행이 한 508건으로 9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실제로 확인이 된 사항만 이렇지 크고 작은 이런 폭행에 관련된 피해 또 이를테면 이런 요 구조자의 어떤 이런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계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이제 인터뷰한 것처럼 소방관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나 처벌을 이렇게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또 일반인 분들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치라는 또 이 이유로 또 이런 실제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유야무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부분 사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우리나라는 술 먹어서 그랬다 그러면 왜 다 봐줘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술 취했으면 조용히 집으로 가야죠. 가중 처벌하는 분위기. 제발 좀. 네. 그러니까 그 수치상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폭행을 당하셨다는 건데 한 1000일 동안 500건을 당하신 거니까. 근데 신고 안 한 것까지 하면 하루에 한두 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경미한 넘어가기도 하고 또 괜히 신고했다가 아주 귀찮은 행정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해갖고 오히려 오해받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쟁점화돼서 못 받을까 봐.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편한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소방관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동을 그냥 계속 하시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위험에 대해서 노출이 상당한데도 그걸 감수하고서 계속 업무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 보니까 자살 충동 소방관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심각한 건가요? 실제로 이제 소방관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렇게 이제 대민 서비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업무상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또 재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동료의 죽음이라든지 또 가서 이를테면 요 구조자의 사망이나 부상 이런 참혹한 현장에서 있는 이런 외상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또 문제는 이런 분들 외상성 스트레스 같은 건 이제 해마다 거의 한 3,000명 이상씩 최근 1, 2년 사이에는 거의 5,000명 이상씩 이런 부분들 증세를 지금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자각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숫자지 본인 스스로도 이런 외상성 스트레스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신체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또 생활에 이런 정상적인 생활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울증, 자살 이런 게 거의 뭐 세계 정상이잖아요. 그런 거 안 좋은데. 근데 보통 일반 기업에도 보면은 대기업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우울증 치료해주는 심리 상담 전문의를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소방관을 위한 전문 병원 설립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도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은 뭐 항상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또 소방관의 여러 가지 처우에 관련된 얘기가 될 때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고요. 또 이를테면 이제 뭐 선거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항상 공약으로 나오는데요.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런 소방 전문 병원의 건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고요. 대신에 이제 이를테면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 전문 센터라고 해서요. 소방관들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센터 형식으로 이런 부분을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또 필요한 부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알 수 없는 이런 병들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앓다가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현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런 병력에 대한 이런 이제 이력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소방복합치유센터라고 해서요. 이거를 2023년에 개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그러니까 사실 국군, 우리는 이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국군 경찰을 비교하면 국군 병원도 있잖아요. 국군관병원도 있고 경찰 병원도 있잖아요. 소방관 병원이 없다는 건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좀 굉장히 그래서 지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신경 안 써버린다는 느낌도 있네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병원 같은 경우에 소방 전문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사실 소방관 하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들이 화상인데요. 화상 같은 경우도 실제로 활동상의 직접적인 1차 화상 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치료가 되지만 이후에 이 화상 흔적에 대한 성형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방병원의 건립뿐만 아니라 소방의료 서비스라든지 또 소방관에 특화된 어떤 이제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만 제가 역시 지방직으로 있다 보니까 국가직 차원에서의 어떤 병원 이런 것도 이제 아예 없는 지적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 우리가 이번 산불 평가에서 90점 주셨는데 소방청이 독립한 게 큰 도움이 된 거로 평가를 받잖아요. 예전에 소방청이 이제
방재 본부로 있었을 때보다. 예. 근데 만약 소방청으로 독립한 거에 이어서 국가직까지 되면 예. 이런 병원 문제도 탄력이 붙을 것 같고. 이제 우리 국민들 궁금한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출동이라든지 화재나 위험 대처도 훨씬 더 신속해지고 강력해지느냐. 예. 그거 한 번만 더 여쭤보고 그런 싶어요.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는 지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이것처럼 대응 3단계 이런 그렇죠. 위급한 상황에서의 자원 동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각 시도 단위의 본부에서 출동을 하려면 지자체장이 허락을 득한 후에 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허락도 받아야 되고. 다만 이제 국가직화 체계로 되고 소방청 체계로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출동 명령이 내려지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체계가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기 동원하는 때문에요. 인력도 예를 들면 지방에서는 어느 지역 얼마 뭐 이렇게 다 배정하느라고 힘들 텐데 국가적으로 했으면 전일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평소부터 딱 시스템 짜놔가지고. 큰 불이 나면 다 같이 모여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특정 지역에 났을 때는 주변에 어느 지역의 소방력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지고 그리고 처우나 장비도 완전히 전일적으로 갖다지고 그런 그다음에 부분들을 이제 맞춰갈 경찰 수 있어요. 소방관 병원 같은 거 딱 생길 수 있고 국가직이면. 아니 근데 이걸 반대하는 것은 뭐 나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한데 갑자기 화나려고.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직화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요. 네. 국가직화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가직화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 소방력의 집중화라든지 또 이를테면 전 국민의 소방 서비스의 균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국가직화 기 때문에 네. 국가직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간혹 어떤 분들은 국가직화만 되면 다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국가직화를 통해서 또 국가직화 된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소방관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가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더 심도 있게 될 텐데 이게 정말 그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 지금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에 그 강원도 산불 진화의 또 다른 영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산불 특수 진화대라고 있었는데 네, 네. 이분들이 네. 하루 일당 10만 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라는 게 최근에 또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됐던. 1년에 네. 10개월만 일했대요. 예. 자, 그래서 네, 비정규직으로. 와.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산림청 서울구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장 권오덕이라고 합니다. 예. 네, 권오덕님 반갑습니다. 네, 대장님. 그리고 지금 그 강원도 산불, 최근에 있었던 산불 때 어디에 계셨었나요? 저희들이 서울구림관리소는 산불재난 그 특수진화대 당시 강원도 일대 그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산불 현장 중 인제 산불 진화 현장으로 그 출동 지시를 받아서 출동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특수 진화대시라 그런 건가요? 그 메고 다니시는 그 물 나오는 호스가 이게 13에서 14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호스만. 그럼 네, 산불 그래요. 진화할 때 너무 힘드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깊은 산속으로 올라갈수록 그 저희들이 그 13km, 14km 그리고 그 중형 펌프는 한 40km 가까이 됩니다. 아유. 이런 것을 그 미고 호스를 연결하여 올라가야 하는데 계속 호스를 그 당기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네. 현장에서 의용사방대 등 지원 인력이 호스를 함께 끌어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 대장님.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예. 아무래도 진짜 차량이 소방차 진입하지 못하는 곳까지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소방차가 소형 소방차가 있습니다만은 소형 소방차로 그 진입한 데까지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호스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야간에 예를 들면 헬기가 식별이 어려울 때도 우리 산불 진화대는 야간에도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예, 그렇습니다. 헬기는 그 야간에 뜨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쵸. 그 헬기가 뜨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산불 그 사항에 따라서 투입해가지고 산불을 진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예, 네. 대장님 마지막으로 일당 10만 원 비정규직으로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했는데 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예, 산불 전환 특수 진화되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 안정성이나 처우 개선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산불 전환 특수 진화대원 중 60세가 넘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하면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불 진화의 겸이나 노하우도 중요하므로 기존 대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네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 대장님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네, 권호덕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대장님이셨는데 교수님 네. 한번 여쭤보자고요. 예. 세상에. 아니 진짜 비정규직으로 1년에 10개월만 딱 채용했다는 건데 10개월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부분은 산불 날 사실 때만 잠시 쓰고 버리겠다는 처사네요. 이 부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라고 하는 것들 발생하는 기간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계절에 상관없이 고르게 또 집중되긴 하지만 많이 발생하지만 또 특정한 시기에는 또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런 이런 이제 작업의 특수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의 계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1년,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 또 계약 연장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정규직 전환 이런 것들이랑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10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0개월. 그러니까 1년 단위도 아니고 10개월 단위로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융통성 정말. 때문에 그런 아니 정규직 상황들이 해놓고 발생하죠. 산불이라든지 산불 비슷한 거 날 때 계속 투입하시고 훈련도 하고 네, 오면 그래서 되잖아요. 사실은 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왜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분들이 그런 산불이 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 개발, 또 네. 훈련이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또 롤을 부여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예. 체계적으로 가서 사실은 정규직화하는 부분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국까지 꼭 있습니다. 해야겠네요. 네. 오늘 소방관 또 산불 진화대 선생님들 민생 문제 제가 네. 알아봤는데 국가직 전환하고 증원하고 네. 또 정규직하고 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지는 거 필수입니다. 네. 너무 네, 네. 좋은 대안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시간 나눠주신 또 이영주 이영주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시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의 민생은 우리 안전의 민생과 직결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처우 개선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여기는 TV 민생 연구소. 연구소입니다. 저는 계속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 그 노래 부르고 싶어요.